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드디어 여러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테슬라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더 중요한 것,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중요한 것,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떠한 깜짝 선물을 일로는 준비할까요? 더 중요한 것, 과연 오늘까지 떨어질만 하면 오늘도 테슬라 밑으로 훅 빠졌다가 제가 알려드린 기술적 지지선도 깨고 내려갔다가 결국 또 끌어올렸잖아요. 그 매수세, 응? 그 매수세. 그들은 내일도 과연 매수할까요? 실적 발표 이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에이반하고 챔피언 라방을 하면서 테슬라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물어봤거든요. 저랑 좀 뷰가 비슷한 분도 있고 전혀 모르겠다는 분도 있고 아무 생각 없는 분도 있고. 자, 멍 때리고 있다가 테슬라 실적 발표 보는 것보다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그동안 월가에서 나온 테슬라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보다 정말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이들 있잖아요. 아담 조나스를 비롯해서 좀 공신력 있는, 하지만 스탠스가 좀 다른, 굉장히 매파적으로 보기도 하고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보기도 하는 다양한 리포트들을 제가 뽑아서 필터링 거쳐서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요 자료 제가 오늘 선물로 쏘겠습니다. 미주널 커뮤니티 안에 오픈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거 곰곰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씩 저랑 함께 지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간 영상은 요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내일 장 끝나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자, 이미 분석가들은 여기 나오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은 해당 분기 매출 243억 달러, EPS 75센트 정도가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매출 총 이익률은 2분기에 18.1%였고요. 1분기에 19.0%였고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나오죠. 17.5%가 하락할 것이다. 제가 미주노래에서 계속해서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어제 올려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좀 크기는 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17.5% 정도를 이 컨센서스잖아요. 예상하고 있는데 뭐 9.5% 정도가 빠진 걸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17.5% 예상했는데 앞자리가 뭐 20%가 됐다. 그러면 진짜 폭락하는 거예요. 자, 이미 지난 인도량에 대해서 테슬라는 공개를 했죠. 일단 만든 것은 4, 1시, 100, 1000만, 10만, 43만 488대를 만들었고, 그다음 인도량은 1시, 100, 1000만, 10만, 43만 5059대를 인도했다. 그렇죠. 딜리버리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거 발표했을 때 또 테슬라 이따 한번 휘청했죠. 그리고는 다시 매수가 이제 좀 들어왔죠.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세 번째인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인도량이 그렇게 낮게 나왔는데 보통 회사들 같으면은 1년치 판매 목표량을 수정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회사들 보면 너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자수하잖아요. 그래서 정작 실적이 발표가 되면 오히려 급등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인도량이 저렇게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알고 있죠. 그 뭐죠?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에 전체 판매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나오죠. 1.8 밀리언, 180만 대 변경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another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하지만 지금 시장의 반응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 3라든지 모델 Y의 최근에 가격 인하를 통해서 아직 2023년 다 안 끝났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 때문에 테슬라가 변경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it is unclear. 아직 심증만 있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거죠. 모건 스탠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거야. 뭐가? 이번에는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이번 분기는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를 굉장히 낮추어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 주식의 어닝은요,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보면은 여전히 기업들 가운데서 보면은 EPS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예상을 했는데 30% 마이너스 생각했는데 15% 마이너스 됐다는 종목들은 막 튕겨 오르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기대치를 상당히 낮춰놨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속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 조나스 얘기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아담 조나스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2023년에 볼륨 거래량이죠. 자, 사이버 트럭. 핵심은 사이버 트럭이라 이거예요. 이번 어닝에 있어서 사이버 트럭의 어떤 실질적인 뭔가, 이게 사이버 트럭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차를 얼마 팔았고 이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많이 못 팔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난번 딜리버리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아담 조나스는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 전문가잖아요. 사이버 트럭이 핵심 키워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웰스 파고는 상당히 좀 네거티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닝 내일은 굉장히 마진 하락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아무튼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콜린스 랭겐이라고 하는 이분도 아담 조나스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테슬라에 대해서 미국에서 또 할 말하는 전문가거든요. 좀 더 네거티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추가 가격 인하 조치 이후에 연초에 20%의 자동차 총 마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냉정하게 딱 평가를 했죠. 그래서 테슬라가 3분기에 16.3%의 전기자동차 크레딧 마진이라든지 4분기에 15% 미만의 마진율로 굉장히 실망할 거다. 그러니까 20%를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20%못 채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3, 15%까지 떨어질 거다. 심지어 4쿼터 올해 끝날 때까지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부어라.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있다가 이제 어닝콜 하잖아요. 그렇죠? 어닝콜 할 때 이게 이제 또 핵심 포인트죠. 자, 어닝콜 할 때 인베스터들은 뭐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 어닝콜에서 시장은 납품 및 마진 안내에 집중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서 자, 멕시코에 지어지고 있는 지금 기가팩토리 공장, 멕시코 그 지금 정부와 함께하는 이것,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의 런칭, 이게 지금 핵심 포커스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도 나오죠. 인터리스팅 와일드 카드. 자, 와일드 카드가 무슨 축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 어닝콜에서 일론이 과연 지금 저 데모하는 거 있잖아요. 저 UAW 유나이티드 아우토 워커스의 약자거든요. 그렇다서 UAW, 우리 그런 기사 정말 많이 봤잖아요. UAW는 저 총파업은 테슬라한테 굉장한 이익이다. 테슬라가 큰 덕을 볼 것이다. 근데 실제로 덕을 볼 것이다 했는데 얼마만큼 이 베네핏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 이거 누가 알죠? 테슬라만 알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일론 머스크가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언급을 하면 이것이 하나의 와일드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 자, 테슬라 옵션 트레이딩에서는 지금 7% 보고 있습니다. 와우, 7%. 업 or 다운에서 7%. 와우.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난번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10% 기억나시죠? 10%. 자, 그러면서 자, 테슬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종목이 리비안과 FSR. 뭔지 아시죠? 네, 피스커.
테슬라 실적 발표 때 테슬라 매매 안 하시고 리비안과 피스커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실적 발표하는 그 타이밍에 전 되게 잘하는 거라고 봐요. 잘하시는 거라고 봐요. 자, 이상 여기까지가 현재 테슬라 어닝을 앞둔 월가에서 나온 극과 극. 근데 뭐 좋게 말하는 쪽은 별로 없는데 좋게 말하는 쪽은 미즈노 팀장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도 한번 싹 볼까요? 요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지금 테슬라인데요. 좀 확대해 드릴게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응? 요 부분. 자, 지금 지지선을 안 깨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으로는 오늘이 어제 캔들을 먹어버렸어요. 이거는 상승 시그널이에요. 이건 상승 시그널. 한번 찾아볼까요? 테슬라가 이런 적이 언제 있었는지. 자, 보이시죠? 가장 가깝게는 요때 나왔어요. 요때. 요때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았어요. 음봉 나오고 양봉이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보면 도치 나오고 양봉 캔들 나오고 쭉 갔고, 요때도 보면은 악어법이지 있죠. 먹고 쭉 올라갔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테슬라가 실적이 이번에 안 좋게 나올 것을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들은 왜 샀을까요? 개인들이 산 거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샀다고 보기에는 되게 커요.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캐시 우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들이다 깠지만, 여러분, 캐시 우드나 기관들, 미국 기관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좌만 걱정하세요. 그들은 두 가지 트레이딩을 하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이냐고요? 해지 잘해요. 테슬라 팔면서도 테슬라 롱에다가 또 콜옵션 걸어놓고 그래요. 테슬라 사면서도 풋옵션 걸어놓고 한다고. 그래서 주식에서 까먹은 거를 옵션에서 다 만회하고. 사실 그들의 주된 수익은 주식이 아니라 옵션 쪽이죠. 근데 주식시장이니까 의무적으로 옵션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트레이딩했다라고 하는 거를 주식시장에서 그들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물어보지도 않은 걸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 그쵸,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 저는 안 합니다. 옵션 안 하는데 보면 옵션으로 해지를 많이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분도 있죠. 개인들도 그런 분들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현명하다고 봐요. 계좌 2개 가지고 하나는 테슬라 롱 포지션으로 계속 사가는 거. 이 롱 포지션 계좌는 파는 계좌가 아니라 모아가는 계좌고요. 그때 테슬라가 출렁일 때마다 또 다른 단타 계좌를 가지고 테슬라를 계속 트레이딩하면서 해지하면서 손해보는 메이크업하는 거예요. 되게 현명한 투자인 거죠. 팀장이 그렇게 하냐고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이들은 왜 테슬라를 샀을까요? 뭐 단지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잘 나온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내일 테슬라가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모르는 이들도 아니에요. 근데 왜 내일 안 사고 계속 어제 그제부터 계속 떨어질 때도 계속 테슬라를 사고 있을까요? 왜 계속 살까요? 테슬라가 뭐 무슨 전 주식도 아니고 페니 주식도 아니고 하나 254불이나 되는 주식을, 그거는 테슬라에게 주는 일종의 시그널이죠. 저는 저의 넷피셔림을 전제로 하고, 일론은 바보가 아닙니다. 천재입니다. 내일 뭔가를 던질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그도 알고 있어요. 그 웬만한 거 던져가지고는 지금 테슬라의 분위기를 바꾸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천재라니까요. 시장이 예상치 못한 것, 단지 이번에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온 것이 지난번 딜리버리 해서 뭐 공장 리노베이션 하느라고 그랬다, 그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아시죠? 일론의 분위기를.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그가 던졌던 그런 것들이 시장이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거로는 희망사항은 반값 테슬라 얘기하면 진짜 좋겠죠. 그냥 반값 테슬라 얘기하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뭐 언제 나온다까지는 얘기하면 안 해더라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라든지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사이버 트럭도 지금 몇 년도에 울어먹었는데, 사이버 트럭에 대한 것, 그리고 반값 테슬라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시장으로 하여금 지금이 테슬라의 완전 바닥이구나, 이제 들어갈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무엇인가 시그널을 줄 X, 트위터 계속
손에 놔도 나는 테슬라를 더 이상 안 팔겠다라든지 뭔가 이런 법에 되지 않는 선에서 뭔가를 던진다면 테슬라 내일 떨어져도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일론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1년 전부터 그 누구보다도 미국 경제의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했고 거기에 맞서서 연준을 향해서 금리 올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의 천재적인 비즈니스 오너로서 경제학자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렸고 이 영상 끝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 흩어진 미주노 가족 여러분, 최소한 테슬라 실적 발표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시고 회사에서 반차 내시고, 반차인가? 한국은 새벽이구나. 예.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켜보셔야 됩니다. 저도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주널의 3시간 영상은 테슬라가 가야 시장을 간다 영상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테슬라를 보고자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펌핑 많이 하고 설탕 확 뿌리면은 꿀 확 뿌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이 있을지라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테슬라를 바라보는 이 영상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시는 방법은 좋아요, 구독, 알림이고요. 할 수만 있다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우주여행 멤버십으로 계속 급등하고 있는 마라 우주여행 멤버십에서 지난번에 추천드렸다니까요. 대박이죠?